계모라면서요? 우리 집안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과는 결혼 반대입니다. 국내 10대 재벌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5성급 호텔 상견례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 며느리와 그녀의 계모를 향한 노골적인 모욕. 급기야 재벌 시어머니는 계모의 무릎에 물을 쏟으며 저질 가정교육. 이라 외쳤습니다. 3년을 사귄 의사 예비 신랑은 재벌 부모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못했고 결혼은 파탄 직전까지 갔죠. 계모 출신이 우리 집안에 웃기고 있네. 재벌 시어머니는 코웃음 치며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재벌 시댁 가족 전원이 며느리 집 앞에 줄지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유는 계모의 충격적 정체가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녀는 명성의료재단 이사장이자 재벌 그룹 최대 투자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20년간 의사 사위에 숨겨진 후견인이었다는 사실. 계모를 모욕한 재벌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복수극의 결말은?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 전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행운 가득한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프라이빗룸. 재벌 시어머니 박명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8살 간호사 지우는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옆에 앉은 계모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죠. 수진은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회색빛 한복을 단아하게 차려입고 언제나처럼 조용한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숨겨진 상처는 지우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십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박명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계모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모는 어디 계신데요?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예비 신랑 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2살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인 그는 재벌가의 사위감으로 손색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겁먹은 아들일 뿐이었어요. 지우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이라도 해달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현우는 시선을 피했어요. 수진 씨, 당신 같은 분이 우리 며느리 뒷배라니 참 난감하네요. 박명희가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수진의 무릎 위에 물을 쏟아버렸어요. 찰랑. 한복자락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죠. 아! 지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수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신네 가정교육입니까? 저질이군요. 박명희는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우야, 우리 나가자. 이런 집안하고는 혼담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 말과 함께 재벌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건 지우와 수진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현우뿐이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집어 수진의 무릎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한테 이런 수모를. 수진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지우야. 그 순간 지우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온 지우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젖은 한복자락이 너무나 눈에 띄었거든요. 지우는 재킷을 벗어 수진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지우는 21살 때 아버지가 수진과 재혼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우는 반항적이었죠. 아빠는 왜 다른 여자를 데려와? 하지만 수진은 지우를 진짜 딸처럼 대해줬어요.
밤새 아파할 때마다 머리맡을 지켜줬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고 지우에게 수지는 친엄마보다 더 진짜 엄마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나한테 누구보다 진짜 엄마예요. 지우가 로비 소파에 앉아 수진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지우야.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다가왔어요. 그는 어색하게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어머님. 하지만 지우는 현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현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 나도 몰랐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지우는 차갑게 대꾸했죠. 몰랐다고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물을 쏟는데도 가만히 앉아만 계셨잖아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변명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사실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비겁했다는 걸.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부모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자신이 한심하다는 걸. 정말 미안해. 어머님께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현우가 수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현우 씨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현우 씨, 우리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지우는 수진의 팔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섰고 뒤에 남은 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우야, 현우 씨를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착하기만 해요? 우리가 당한 게 얼마나 억울한데.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병원 응급실에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간호사복을 벗으며 휴대폰을 확인하니 현우에게서 문자가 23통이나 와 있었어요. 지우야,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어머님께 사과하고 싶어. 지우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지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퉁퉁 부어 있다는 걸, 밤새 울었다는 걸. 엄마, 밥 먹기 싫어요. 지우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지우 옆에 앉았어요. 지우야, 현우 씨하고 헤어지는 게 어떨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해요? 수진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싫어. 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엄마 때문에 헤어지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날 저녁 현우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사과의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지우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수진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우 씨. 현우는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수진은 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요. 괜찮아요. 하지만 지우는 차갑게 서 있었어요. 현우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나한테 시간을 줘. 우리 엄마를 설득할게. 꼭 설득할 거야. 지우는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어떻게요? 당신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계모라고 무시했잖아요. 피가 안 섞였다고 했잖아요. 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박명희를 설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박명희는 평생 혈통과 가문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노력해 볼게.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일만 기다릴게요. 3일 안에 당신 부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끝이에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꼭 설득할게.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자 지우는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내가 엄마를 지킬게요. 수진은 지우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어요. 이틀이 지났지만 현우의 집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마음에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 씨, 어떻게 됐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지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답이에요? 현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가문이 그래. 나 혼자서는 바꿀 수가 없어. 지우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그럼 우리 결혼은 포기하는 거네요? 지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잘 사세요. 지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그날 밤 지우는 수진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은 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울지 마, 지우야.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지우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수진을 모욕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네 집에서 택배가 도착했어요. 지우가 받아보니 고급 선물 세트와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명희의 필체였죠. 혼담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걸로 입 막고 조용히 지내세요. 우리 아들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지우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봐요. 이게 재벌들이 하는 짓이에요. 돈으로 우리 입을 막으려는 거예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편지 조각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잊자, 지우야.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그날 오후 지우는 병원에서 현우와 마주쳤습니다. 현우는 어색하게 다가오려 했지만 지우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지우야, 잠깐만. 현우가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팔을 뿌리치며 돌아봤어요. 손 떼요. 우리 이제 남이잖아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됐어요. 이제 됐으니까 신경 끄세요. 지우는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간호사가 지우를 불렀지만 지우는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져 있었거든요. 그저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병원에서 로봇처럼 일했어요. 환자들을 돌보고 차트를 작성하고 약을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동료 간호사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우야,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집에 돌아오면 수진이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밥맛이 없었습니다. 식탁에는 침묵만 흘렀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생각에는 현우 씨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 지우는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엄마, 왜 그런 말을 해요? 엄마가 그렇게 당했는데. 수지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엄마 없이는 결혼 못해요.
엄마를 무시하는 집안이랑은 절대 못 엮여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현우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 3년을 사귀며 쌓아온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첫 키스, 프러포즈 하던 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게 있었어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다음 날 현우가 다시 집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꽃다발도 없이 맨손으로 왔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자 현우는 무릎을 꿇었어요. 지우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우리 엄마를 설득할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설득할 거야. 지우는 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 씨, 당신 부모님은 절대 마음을 안 바꿀 거예요. 그걸 나도 알고 당신도 알잖아요. 현우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수진이 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현우 씨, 일어나세요. 이제 그만하고 각자 길을 가요.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현우는 수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현우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문을 닫고 수진을 껴안았어요. 엄마, 이게 맞는 거죠? 수진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잘한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비가 그친 뒤 공기가 맑았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지우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엄마랑 둘이서 잘 살면 돼.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지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 앞 복도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우의 어머니 박명희와 아버지 강석훈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지우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명희는 지우를 보자마자 고개를 90도로 숙였어요. 지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지우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소음을 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문 앞의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박명희가 수진을 보자 더욱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강석훈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사돈 어른을 몰라 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우는 수진을 보았고 수진도 지우를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박명희는 고개를 들더니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진이 황급히 박명희를 붙잡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박명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돈 어른의 진짜 신분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신분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그때 현우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어머님,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우는 현우를 노려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현우는 지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안에서 설명할게. 너도 놀랄 거야. 수진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명희와 강석훈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평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공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박명희는 손을 비비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는 팔짱을 끼고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입을 열려는 순간 지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수진 어머님. 제가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박명희와 강석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매우 가난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친부모님은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 후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고아원에 보내졌어요.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10살 때였어요. 어느 날 고아원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내가 현우구나. 너 공부 잘한다며?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분이 바로 제 인생의 후견인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현우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현우가 계속 말했어요. 그분은 제 학비를 전액 대주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의대까지 총 15년 동안 저를 후원해 주셨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넌 좋은 의사가 되어라라고만 하셨습니다. 지우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 평생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했어요. 그러다 작년에 후원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견인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약속을 잡았는데 현우는 박명희를 돌아봤어요. 바로 그때 우리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부모님께 지우 이야기를 했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 후견인 분과의 약속이 상견례 다음 날로 잡혀 있었어요. 저는 상견례가 끝나고 부모님께 후견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상견례가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다음 날 후견인 분을 만나러 갔는데 현우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바로 수진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몰라봤지만 20년 전 그 고아원에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단순한 후견인이 아니셨어요. 박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명성의료재단의 이사장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최대 의료재단이자 저희 그룹의 최대 투자자이시고요.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현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그날 이후 지우의 집 앞은 매일 아침 꽃배달로 북적였습니다. 백합, 장미, 난초, 고급 꽃바구니가 하루에 10개씩 도착했어요. 박명희는 매일같이 방문해서 수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어제 보내드린 홍삼은 잘 받으셨나요? 수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희 씨, 이러지 마세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수진이 손을 저었지만 박명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어른. 저희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옆에 서 있던 강석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사돈 어른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명희는 최고급 한정식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직접 예약한 요정 음식이에요. 꼭 드셔보세요. 수지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이럴 필요 없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박명희는 도시락을 상에 펼치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안 그러시면 제가 잠을 못 자요.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이 황당하기만 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에게 물을 쏟던 사람이 이제는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박명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명희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엄마가 재단 이사장이 아니었다면 이러셨을까요? 박명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제가 어리석었어요. 지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돈과 권력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박명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강석훈이 나섰어요. 지우 씨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두 분 다 일어나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박명희와 강석훈이 일어서려는 순간 현우가 들어왔어요. 그는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나도 알아. 우리 부모님이 잘못 생각했다는 거.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 씨, 당신 부모님이 정말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뿐이에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궜어요. 수진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박명희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박명희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우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엄마, 이 사람들 믿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수진은 박명희의 간곡한 부탁으로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박명희네 집이 아닌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박명희는 수진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수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돈을 좀 벌었을 뿐이죠. 하지만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에요. 바로 지우예요. 박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20년 전에 현우를 도왔던 건 그 아이가 불쌍해서였어요. 고아원에서 혼자 공부하는 모습이 제 딸 같았거든요. 그래서 학비를 대줬던 거예요. 명성의료재단 이사장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엄마로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돈 어른, 저는 평생 혈통과 가문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돈 어른을 보니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알겠어요. 수진은 박명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명희 씨, 전 명희 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제 딸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지우는 제게 전부거든요. 박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어요. 알겠습니다. 지우 씨를 진심으로 며느리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돈 어른을 진짜 사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명희는 남편 강석훈과 함께 지우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선물도 없이 맨손으로 왔어요. 박명희가 지우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지우 씨, 제가 잘못했어요. 계모니 친모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우는 박명희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희 씨,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현우 씨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결혼은 없어요. 박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돈 어른을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박명희가 수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석훈도 함께 절을 했어요. 수진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봐요. 그 말에 박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고마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우는 현우를 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다시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를 껴안았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모두가 한바구음을 지었죠.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지후와 현우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명희는 최고급 예식장을 예약했고, 지후의 웨딩드레스도 유명 디자이너에게 맡겼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현우네 집안 모임에 지후와 수진이 초대받았습니다. 큰 저택의 응접실에는 재벌가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현우의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부부, 그리고 여러 사촌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계모래요? 현우의 사촌 며느리가 수군거렸습니다. 재단 이사장이라던데 진짜 그럴까요? 좀 수상한데. 다른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집안을 흔들어 놓다니. 그들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냈기에 지후와 수진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지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진은 지후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자, 지후야. 저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며느리들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명희 언니도 참 순진하시네요. 계모 출신한테 속으시다니. 현우의 큰어머니가 비아냥거렸어요. 박명희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사돈 어른은 훌륭한 분이세요. 하지만 큰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훌륭해? 계모가 뭐가 훌륭해?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어머님, 그 말씀 취소해 주세요. 지우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큰어머니는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뭐? 감히 내가 나한테 대들어? 아직 시집도 안 온 것이. 지우는 눈을 부릅뜨고 큰어머니를 노려봤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현우가 황급히 지우를 말렸습니다. 지우야, 진정해. 하지만 지우는 현우의 손을 뿌리쳤어요. 진정하라고요? 저 사람들이 우리 엄마한테 뭐라는데 제가 어떻게 진정해요? 수진이 지우를 껴안았습니다. 그만하자, 지우야. 우리 그냥 가자. 작은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사돈댁, 오해 마세요. 우리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진과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박명희가 당황해서 수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명희 씨,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진과 지우는 집을 나섰어요. 현우가 따라 나왔지만 지우는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차에 타며 지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해요. 절대로.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명성의료재단 이사장 수진 씨의 계좌에서 불법 자금 거래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우는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수진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불법 자금이라니, 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후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지우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너는 병원 가야지. 하지만 지우는 병원에 휴가를 내고 수진을 따라갔습니다. 검찰청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이사장님, 불법 자금 거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 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우는 수진을 감싸며 기자들을 밀어냈어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조사는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지우는 복도에서 내내 기다렸어요.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수진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우가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지우야, 누군가 내 계좌를 조작한 것 같아. 검찰에서 보여준 거래 내역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지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운의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명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사돈댁,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그룹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재단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다니 이건 우리한테 큰 타격이에요. 지우는 전화를 빼앗아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 엄마가 누명을 쓰고 있다고요. 하지만 박명희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누명이든 아니든 우리 회사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지우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네. 사흘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현운의 그룹 주가는 30% 폭락했고 재벌가 친척들은 수진을 범인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박명희는 더 이상 지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만이 매일 찾아왔지만 지우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지우야, 제발 문 열어줘. 이야기 좀 하자. 현우가 문 밖에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에 기대앉아 눈물만 흘렸죠. 수지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지우는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없었어요. 지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수지는 지우를 안으며 흐느꼈어요. 지우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없으면 넌 현우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수지는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지우야, 엄마는 시골로 내려갈까봐. 여기 있으면 너한테 계속 피해가 될 것 같아. 지우는 수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엄마, 절대 안 돼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날 밤 지우는 현우를 만났습니다. 집 앞 공원 벤치에서였어요. 현우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우리 가족을 설득 못했어. 지우는 현우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현우 씨, 우리 헤어져요.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지우야, 농담이지?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심이에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전 어떻게 당신하고 결혼해요? 당신 가족들은 우리 엄마를 범인 취급하잖아요. 현우는 지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우야, 제발. 나도 어머님이 무고하다는 거 알아.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하지만 지우는 일어섰어요. 됐어요. 전 이제 지쳤어요. 당신과의 결혼은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그 말과 함께 지우는 돌아섰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집에 돌아온 지우는 수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수진은 지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시골로 내려갈 거야.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지우는 수진을 껴안고 오열했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우와 수지는 TV 앞에 앉아 뉴스를 지켜봤어요. 검사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명성의료재단 이사장 수진 씨에 대한 불법 자금 거래 혐의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우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 씨의 계좌는 해킹되었으며 이는 내부자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현우 씨가 속한 재벌가의 친척 강민수 씨와 그의 아내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강민수 씨는 수진 씨를 제거하여 재벌가 내 영향력을 키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구속되었으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스가 끝나자 지우는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엄마는 무죄예요. 무죄라고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지우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1시간 후 현우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달려와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친척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현우 씨.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 어머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저는 오늘 부모님께 선언했습니다. 만약 어머님과 지우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저는 가족과 절연하겠다고. 지우는 놀라서 현우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에요? 현우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야.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너와 어머님이야. 재벌가도 돈도 다 필요 없어. 그 말에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 직접 사과하고 싶으시대. 문 밖에는 박명희와 강석훈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돈 어른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박명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박명희는 수진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이번 일로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사돈 어른을 모시겠습니다. 강석훈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달 후 지우와 현우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의 예식장이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우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지우의 베일을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지우야, 너 정말 예쁘다. 지우는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예식장 입구에서 현우가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그는 지우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아름다워. 지우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화장 지워지니까 울면 안 돼요.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식장 안에는 하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박명희와 강석훈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수진이 단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박명희는 수진에게 속삭였어요. 사돈 어른,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우와 지우가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고아였습니다. 부모님도 없이 혼자 자랐죠. 하지만 한 분이 저를 거두어 주셨어요. 학비를 대주시고 밥을 먹여주시고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현우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하객들도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바로 저의 장모님이신 수진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은 제게 진짜 어머니이십니다. 현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지우도 단상에서 내려와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수진은 지우와 현우를 함께 안았어요.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야.
박명희와 강석훈도 다가와 수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도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박명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5사람은 함께 포옹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현우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한 시작이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신랑 신부를 축하했어요. 지후와 현우는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피로연 중간 현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현우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수진 어머님을 제 친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호적에도 올리고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박명희가 일어나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혈통과 가문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돈 어른을 통해 배웠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돈 어른,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희는 수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은 박명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명희 씨,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지우는 수진과 단둘이 복도에 나왔어요. 엄마, 오늘 정말 행복해요. 지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도 행복해, 지우야. 내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차다. 엄마, 저한테 엄마는 친엄마보다 더 친엄마예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하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엄마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2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때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지우야, 사진 찍어요. 3사람은 함께 카메라 앞에 섰어요. 수진을 가운데에 두고 지후와 현우가 양옆에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 속 3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생각했어요. 피보다 진한 게 있구나. 바로 사랑이야. 지우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평생 지킬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지우 잘 키웠죠?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며칠 후 현우는 약속대로 호적을 정리했어요. 이제 수진은 법적으로도 현우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박명희도 수진을 진심으로 사돈으로 대했어요. 재벌가의 모임에서도 수진은 당당하게 참석했고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1년 후 지우와 현우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수진은 첫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지켜줄게. 박명희도 옆에서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손주 정말 예쁘네요. 2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우는 수진과 박명희가 함께 손주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현우도 지우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이한테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주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